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임대 전략은 저는 거의 최상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지방 공급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사들을 좀 가지고 왔고, 이 기사들을 보면서 왜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이 현실적이지가 않는지, 그리고 우리 또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사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부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공급 늘릴 것이다. 지방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말로만 맨날 공급하고 있고, 실무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간극을 이해를 해야 투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하는 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왜 공급이 안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가 있는데, 정부가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입찰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라는 기사 나왔어요. 전면 다 바꾼다라는 이야기들이 기사에 나왔는데,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살펴보면 지역 제한 경쟁 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미만으로 확대를 했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면서 가점 강화를 하겠다. 기술형 입찰에서도 지역업체 비중을 조금 더 반영을 하겠다. 페이퍼 컴퍼니를 차단하겠다. 단합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럼 지역 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려나? 지역 경제 살리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지방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지방의 신축이 더 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지역 업체는 기술력, 자본력이 수도권보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지연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가 오르면 당연히 실수요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방 신축 공급은 말처럼 늘어날 수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이 줄고 지연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사는 물량은 그대로예요. 지방이라고 해서 인구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다 사람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도 다 직장이 있고요. 거기에도 다 학교가 있고,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라는 거죠. 하지만 신축이 없어진다? 그러면 선택지는 기존 주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심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지어진 지 15년에서 25년 된 아파트들이 계속 핵심 물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죠. 공급이 없다면 이 아파트들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쟁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급매도 적고 입주 물량도 적으면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경매에서 재밌는 지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지방 아파트들을 보면서 별로다, 먹을 거 없다, 재미없다, 오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텐데, 저는 경매 투자자들은 이 타이밍을 잘 보시고 유념해서 기회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타이밍이 경매로서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아파트가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경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방 공급이 늦어진다는 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경매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없다면 시세가 생각보다 잘 유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지방은 위험하다, 지방은 망했다, 지방은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좀 그래요. 제가 실제로 임장을 다니고, 그리고 그곳을 좀 사람들을 만나보고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곳들, 그리고 학교, 상권, 병원 등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세대수가 800에서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대단지들이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적어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수요 역시도 항상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곳들이죠.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은 단기 매도 전략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여기서 단기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물 자체에 대한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신축은 없고 급매가 없고 동일 단지에 투자자 매물이 없으면 조금만 싸도 팔립니다.
조금만 정말 싸게 내놔도 팔리는 걸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실거래가라는 게 있고 낙찰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대입을 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단기 매도로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례들 띄워 놓고 얘기하는 것들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직접 알아보고 그래야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고 실제 경매에 사람들이 얼마에 낙찰받고 얼마에 팔고 있는지 얼마에 내놨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기 매도가 좀 어렵다. 단기 매도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나는 이거를 좀 더 가지고 싶고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임대 전략은 저는 거의 최상이라고 봅니다. 공급이 없다는 건 전세 부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즉 전세가율이 유지가 되고 세입자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에 대한 걱정이 없고 레버리지 사용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다 대출되고 매매사업자 대출되고 월세 받으면 내가 일부 금액 같은 경우 대출을 갚지 않고 보증금도 받고 이 월세에서 이자만큼만 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월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요.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죠. 월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60%, 70%, 뭐 80%, 90%인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산 집을 이용해서 또 되팔아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정부는 공급을 늘린다고 말하고 현장은 공급을 못 만들고 있죠. 수요는 그대로잖아요. 기존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주거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방은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기회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지금 당장 투자라는 게 아니라 좀 살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경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지역, 서울에 있는 지역, 수도권에 있는 지역, 광역시에 있는 지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싸게 낙찰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쪽을 좀 살펴보고 충분히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곳에서 씨드를 좀 모아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올라오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경매가 아닌 일반 매물, 일반 매매, 금매가 지방에서 기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방을 지금 일반 매매, 금매로 갭 투자 이런 걸로 해서 사는 거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올라간다에 무조건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정말 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고도 이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 낀 집을. 근데 역전세 이런 것들 맞게 되면 그런 리스크들은 온전히 다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고 오직 경매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지방 아파트 시세랑 비슷하게 사고 얼마 싸게 사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을 견지 못하고 다 온전히 내가 리스크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은 공급이 없는 지역을 좀 살펴보고 기존 아파트를 싸게 매입을 해서 빠르게 매도하거나 전세를 통해서 임대 전략을 가져가 보자 라는 거 매번 뭐 경매의 기본 전략이지만 뉴스들 보면서 조금 더 지금 시기에 지방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가장 안전한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리스크 없는 거. 그리고 본업도 해야 되고 본업도 해야 되는데 빌라 이런 거 낙찰 받으셔서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정말 전화 오시면 본업이랑 막 헷갈리고 가정에서도 평화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스트레스 워낙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고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으로 경매로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급이라는 게 뭐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해도 뭐 3년, 4년 더 걸리는 경우들이 많고 아파트를 만드는 것 자체도 뭐 1, 2년 뚝딱 해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모두가 원하는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이런 아파트들로 단기 매도나 임대 수익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자라는 게
매번 제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막 지방 아파트 위험하다, 지방 아파트 힘들다 이런 것들 보시고 그냥 마냥 '어렵구나.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는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 그리고 진짜로 돈 번 사람들은 지금 존재를 할까?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실행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시는데 도움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상 찍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전달해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내용들 정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배우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경매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